LA 다운타운에서 2살 난 아이가 타고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기차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돕기 위해 나섰다 오히려 공격을 당해 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총기 제조사 또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5살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용의자가 40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진화한 DNA 수사 기법이 사건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전염성과 면역 회피 능력이 더 높아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2살 난 아이가 타고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의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무료 음료수를 받으러 편의점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어 4개가 모두 터진 흰색 다치 차량이 헬기에서 비추는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도주하고 있습니다. 흰색 차량 뒤로는 경찰차들이 줄지어 따라갑니다. 결국 흰색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를 멈추고 손을 들고 나오며 경찰 명령에 따릅니다. 경찰은 도주한 차량 안에서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카시트를 꺼내 들고 나옵니다. 어젯밤 LA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녁 8시 30분쯤 다운타운 피게로아와 구가에 있는 한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운 엄마는 2살 배기 아들을 놔둔 채 무료로 나눠주는 음료를 받으러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한 남성이 차를 훔쳐 도주하기 시작했고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동차에 놔두고 내린 여성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도난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고 이후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타이어를 훼손시키는 스파이크 스트립을 사용해 해당 차량의 타이어 4개를 모두 훼손시켰습니다. 결국 도난 차량은 저속주행으로 도주를 이어갔고 10번 프리웨이를 향해 달려가다 45분이 지난 9시 15분쯤 스타커와 엔젤비스타 교차로 인근에서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차량 안에 있던 아이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되찾은 여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마터면 무료 음료수 한 개와 아들의 인생을 바꿀 뻔했던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기차역에서 공격을 받던 여성을 돕기 위해 나섰던 남성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뇌출혈과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24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은 케네스 헤이굿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는 A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5호선 열차를 기다리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nd then I see a woman over there, very attractive, standing by herself. And then all of a sudden this guy appears and he starts yelling in her face and waving his arms in her face. And I'm like, yo, like what's going on? Is he getting ready to hit her or something? 헤이굿은 사건이 벌어지던 플랫폼으로 내려가 여성과 가해 남성 사이에 끼어들어간 후 911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차원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가해자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헤이굿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구급차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쓰러진 헤이굿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이굿의 가족은 그가 뒤통수에 큰 열상을 입었으며 뇌출혈과 턱뼈 위아래가 완전히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It's not a way to live, you know. I'm not liking the city, my city, you know. And I grew up here. I'm born and raised. 그럼에도 케네스 헤이굿은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또 그 시민을 위해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uld you do it again? Hell yeah, I'd do it again. Hell yeah, because that could be my mother, my sister, anybody else. You're not gonna do that. You're not gonna do that in my presence. 경찰은 최소 한 번의 폭행 혐의를 포함해 다수의 체포 이력이 있는 가해자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 상반기 LA시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181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75% 상당이 총기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181명 중 158명의 피해자가 남성으로 나타난 겁니다. 용의자들의 검거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용의자 중 43%만 체포됐는데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USC 비영리 단체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의 통계를 분석해 발표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사건 발생 시 해당 총기 제조사 또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총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제조사들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무기합법거래보호법에 따라 사실상 면책특권을 받아왔는데 오늘 법안 통과로 총기 제조사와 개인 판매자들에게 막대한 책임이 돌아선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총기 판매도 일반적인 산업처럼 자신들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질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무기합법거래보호법은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위험인물에게 판매한 행위를 제외하고 총기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연방 차원의 법안인데 주정부가 승인한 이번 법안은 연방정부의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스타벅스가 LA 지역 일부 지점들을 폐쇄합니다. 치안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말까지 LA 카운티 일부 지점을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점들에서 마약 복용 등 범죄가 잇따른 것이 원인입니다. 스타벅스는 우선 웨스턴 할리우드과 다운타운 더블트리 호텔 인근에 자리한 지점, 헐리우드과 바인에 위치한 지점의 문을 닫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들도 순차적으로 폐쇄되는데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웨스트 할리우드는 지난해 대비 강력범죄가 137%나 늘었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을 올리기 위해 경찰 예산을 삭감한 것이 원인인데 예산 삭감으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순찰 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5살 난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일으킨 뒤 살해한 용의자가 40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DNA 수사기법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1982년 1월 21일 5살 유치원생 앤팸 양은 학교를 가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불과 3블럭 떨어진 곳이었지만 앤 양은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앤 양은 집에서 2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기도 질식사, 몸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지역 관할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 장기 미제 수사팀을 구성하고 앤 양 살해 사건의 공식 수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충분히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연방정부도 수사기금 $50만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DNA 데이터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용의자는 네바다주에 사는 70세 남성 존 라누에로 범행 당시 29살, 앤 양이 살던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여러 건의 아동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전과자였는데 이후 가석방 출소했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지난달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검찰은 지난주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용의자는 현재 네바다 구치소에서 압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화한 과학수사기법은 해마다 장기 미제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과자들에 한해 DNA 샘플 채취가 이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FBI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장기 미제 사건은 모두 25만 건, 해마다 추가되는 미제 사건도 6천여 건에 달합니다. 반면 2018년 이후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은 28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교내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 책가방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가방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비닐로 만들어진 책가방입니다. 책과 공책, 볼펜 등 가방 속에 담긴 물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방은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내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앞으로 이 가방을 사용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애틀랜타 남부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다음 달 새 학기부터 투명 가방을 의무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근에 자리한 록데일 카운티 교육청도 올해부터 학생들의 투명 가방 소지를 의무화시켰습니다. 투명 책가방의 도입을 추진한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지난해 스쿨버스에서 100여 정에 가까운 무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무기에는 돌격소총과 권총, 테이저건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투명 책가방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성과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새 변종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의 53.6%가 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BA.5 변이보다 더 무서운 변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이름을 따 켄타우루스로 불리는 BA.2.75 변이입니다. 이 변이는 전파력이 강한 것은 물론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에 감염돼 자연 면역이 생겼어도 이를 회피하는 능력이 역대 변이들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일어난 돌연변이 개수가 다른 변이들보다 더 많아 세포 안으로 침입하는 능력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인도에서 지난 5월 말 처음 발견된 이후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등 10개 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BA.5에 더해 BA.2.75까지 가세할 경우 재유행이 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로셀 월란스키 CDC 국장은 감염자가 많아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추가 백신을 맞아 감염과 입원, 중증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개인과 모두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기존 50세 이상에게 권고하던 2차 부스터샷, 즉 네 번째 백신 접종을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늘고 있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에 대해 내렸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캘리포니아주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북가주 지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됐다며 이 같은 지침을 내렸습니다. 알라메다와 칼라베라스, 프레즈노와 세크라멘토 등 38개 카운티에 마스크 재착용 권고를 내렸는데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경우 북가주 카운티보다는 낮은 중간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가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항공우주국이 고성능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으로 촬영한 먼 우주의 은하와 성운의 모습들을 차례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밤하늘에서 손꼽을 만큼 크고 밝게 빛나는 용골자리 성운의 모습이 웹 망원경에 담겼습니다. 지구에서 7,600광년이나 떨어진 이곳에선 태양보다 몇 배나 큰 어린 별들이 탄생하고 별들이 내뿜는 맹렬한 자외선이 동굴 형상을, 뜨거운 가스와 먼지가 솟아오르는 산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We see some great examples, first of all, of hundreds of new sta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은하들이 중력의 작용으로 춤추듯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소은하군 슈테팡의 오중주.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로 찍은 사진은 초기 우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2,500광년 떨어진 남쪽 고리 성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 둘러싸인 채 어두워지며 죽어가는 별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에 담긴 고해상도 은하단 사진을 어제 공개한 데 이어 이제까지 인류가 찍은 것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성운과 은하의 모습, 우주의 생과 살을 담은 사진을 본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It's really going to open up a very new field for us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universe.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1,150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도 확인했는데 과학계는 외계 생명체 존재 여부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두고 외신들은 우주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기대감과 찬사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12%, 8.45달러 떨어진 95.6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에서 거래된 9월물 브렌트유도 7.1% 떨어진 99.49달러로 마감돼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유가 하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달러화 강세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국계 여성인 신디 정을 제3연방고법 판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를 통해 정 지명자의 낙점 사실을 알리고 정 지명자는 제3연방고법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판사라고 밝혔습니다. 제3연방고법은 델라웨어와 뉴저지, 펜실베니아주를 관할합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 공식 임명됩니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해엔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됐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제9 연방고법판사의 루시고를 낙점한 바 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년 전부터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원한을 품은 종교단체를 일본에 들여온 게 아베의 외조부라고 믿었고 결국 그 손자인 아베에게 총을 겨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옛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한 행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아베 전 총리의 영상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世界平和を共に牽引してきた盟友のトランプ大統領と共に演説する機会をいただいたことを光栄に思います。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 살해를 결심했다는 영상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심취한 옛 통일교를 일본에 들여온 게 아베의 외조부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라고 믿고 있다가 이 영상을 보고 그의 손자인 아베가 일본 내에서 옛 통일교를 더 확산시켰다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教会に対する恨みが安倍元首相の殺害に至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大きな距離があって 야마가미는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1년 전 아베 전 총리 살해를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처음엔 폭발물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아베 한 사람만을 노리기 위해 총으로 바꿨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기 쉬운 선거 유세 현장을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야마가미의 집에서는 아베 총격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완성된 수제총 5정과 미완성 총 2정 등 모두 7정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야마가미가 거듭해서 총을 만든 뒤 산을 오가며 시험 발사를 해보는 등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호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경시청에 지시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미상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작품을 만든 황동혁 감독은 각본상 후보, 배우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현지 시간 12일 제74회 에미상 후보를 발표하면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에 오징어 게임을 지명했습니다. Outstanding Drama Series. And here are the nominees. Squid Game.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수상 후보에 오른 데다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도 처음으로 에미상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연출을 맡은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출연 배우 가운데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Lee Jung-jae, Squid Game. These are the nominees for Outstanding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Congratulations, everyone. 오영수와 박혜수도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선정돼 서로 경쟁하게 됐고 정호연도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여우 단역상 후보에 이유미도 선정되는 등 오징어 게임은 모두 14개 부문에서 에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외국어 드라마로서는 최다 부문 후보에 선정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석세션, 기묘한 이야기 등 7작품과 이정재는 5명의 쟁쟁한 배우들과 수상을 겨루게 됩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의 상으로 꼽히는 에미상의 수상자는 9월 12일 이곳 LA에서 개최될 시상식에서 공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